네, 안녕하세요. 댕규양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업 분석편으로 서진 시스템이라는 기업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진 시스템은 제가 과거에는 좀 부가가치가 낮다고 판단을 해서 쳐다도 안 보던 기업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ESS 사업을 통해서 기업이 과거 대비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막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분석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3분기 누적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제가 기본적으로 이제 3분기 누적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조금이라도 분석을 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필터링에 이제 걸린 거죠. 3분기 누적 대비 매출액은 전년 누적 대비 87%가 증가하였고, 영업이익은 영업이 작년에 2억 원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19,500%가 증가하였고, 당기순이 흑자 전환, 영업이익률도 0%에서 이제 9%로 증가하면서 큰 폭으로 증가를 하였고, 주당순이익도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하였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 작년에는 좀 실적이 부진하면서 약간의 기저 효과도 얻은 것 같은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부분별 주요 제품을 보시면 통신 장비 부분이 있고, 휴대폰은 이제 스마트폰 메탈 케이스 가공 사업을 하고 있고, 제가 이제 계속 주목하고 있는 ESS 사업, 에너지 저장 장치 케이스 및 구동 장치 등 OEM 장비 사업을 하고 있으며, 반도체 장비 사업도 하고 있네요. 반도체 시각 증착 장비의 구동 장치, 구조물, OEM 장비 등을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통신 장비 부분은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고, 휴대폰 부품도 이러한 사업, 반도체 장비 부품, ESS 부품,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방송에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통신 네트워크 장비에 사용되는 각종 금속 기금물을 주로 생산을 하고, 이제 소형 기지국 장비는 이 RRH, 그리고 소형 안테나 기지국 장비 등을 생산하고 있고, 특히 이제 서진 시스템은 이제 베트남에 공을 많이 들였죠. 베트남 현재 법인 및 종속 회사를 통해 통신 네트워크 장비 부품 케이스를 생산하고 있다. 반도체 장비에 사용되는 구동 장치 등을 설계 제작하고 있다.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이제 부분별 매출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 장비 부품이 전년 동기 대비 70%가 증가를 하였습니다. 매출 비중은 27.6%고요. 핸드폰 부품은 매출 비중 9.6%에 19% 증가하였고, 반도체 장비는 매출 비중 11.3%로 85%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ESS 부품이 매출 비중 21.6%를 차지하고 있는데 무려 307%가 증가를 하였네요. 이게 이제 굉장히 주목할 만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기타도 이제 매출 비중이 30%가 되는데, 이 부분도 68%가 증가를 하였다. 그래서 총 전년 동기 대비 87%가 증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수와 이제 수출 비중을 보시면, 통신 장비 부품이 수출 부분이 이제 매출 비중이 20%를 차지하고 있는데 127%가 증가를 하였네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장비 부품 내수 분야가 85% 증가, 그리고 이제 ESS 내수 부분이 이제 307%가 증가를 하였네요. 그래서 대부분의 실적이 골고루 전년 동기 대비해서 크게 성장을 하였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사업 부분별 매출 추이를 또 보시면, 통신 장비 성장했고, 통신 장비가 이제 작년에 실적이 조금 부진했는데 올해 이제 3분기부터 뭔가 의미 있는 실적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부분 매출액은 약간 성장이 정체되어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올해 또 안정적인 실적을 기록을 하였고, 반도체 부분이 매출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네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ESS 부분, 이쪽 매출이 증가를 하였고, 기타 부분도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업 부분별로 고른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게 이 기업의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하방에 대한 경직성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요소라고 또 보시면 되겠죠. 선제적인 설비 투자 확대에 따른 레버리지 효과가 이제 3분기부터 본격화되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러한 기대를 해볼 수 있고, 이제 베트남이 이제 코로나에 대한 타격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베트남에 현지 공장이 있는 기업들이 뭐 셧다운이 되거나 이래서 이제 3분기 실적에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서진 시스템은 오히려 베트남 공장 가동률이 회복을 하면서 2분기까지는 베트남 코로나19 확산 영향이 다소 있었지만 베트남 내 백신 접종률 상승 및 사내 방역 규칙 강화 등 베트남 박장 공장의 가동률이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 라고 이제 사업 보고서에 서술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서진 시스템은 사업 다각화, 알루미늄 합금 소재, 전기 자동차 부품, LED 부품, 기타 다양한 가전 제품 등으로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고 있고, 반도체, 5G, 2차 전지, 전기차, ESS, 스마트폰, 그리고 이제 뭐 신규로 이제 뭐 컨테이너선까지. 그리고 이게 보시면 좀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할 만한 사업군을 골고루 영위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성장 산업이죠. 네, 성장 산업을 골고루 영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서진 시스템에서 IR 자료인데, 이렇게 이제 다각적으로 사업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부분별 매출 비중 추이가 좀 중요하다고 좀 볼 수 있는데, 2019년까지는 통신 장비 매출 부분이 51.6%를 차지했습니다. 근데 서서히 줄고 있죠. 통신 장비가 차지하는 부분이. 그리고 무엇이 늘고 있죠? ESS 부품이랑 기타가 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보면 이제 서진 시스템이라는 이 기업이 새로 태어나고 있구나. 근데 저는 이제 이 매출 비중 추이를 보면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새롭게 태어나고 있다. 왜냐면 사업 매출 비중이 달라지고 있잖아요. 이러면 이제 기업이 새롭게 태어났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을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트남 공장 진출 이후로 급성장을 지속 중에 있다. 전공정 내재화, 안정적인 생산 능력, 원재료 가공부터 주요 생산 공정별 다양한 설비를 보유했다는 게 강점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그룹향 5G 장비, ESS 알루미늄, 반도체 장비 알루미늄 케이스를 제조하고 있고, 스마트폰 케이스를 제조하고 뭐 이러한 거. 그러니까 이제 부가가치가 저는 이제 이건 뭐 낮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PER도 10배 이상 받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제 과거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 이제 앞으로 이제 뭐 2차 전지, 전기차, ESS 이쪽에 매출 비중이 높아진다면 과거처럼 휴대폰 케이스를 만들면서 PER 10배를 받을 수는 없다. 분명히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될 것이다.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유심히 좀 관찰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 보고서에 나온 내용을 읽어보면, 당사 및 당사의 연결회사가 영위하는 금속 가공 및 시스템 조립은 기본적으로 진입 장벽이 높은 시장은 아닙니다.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부가가치가 낮다고 생각을 했었죠. 국내 금속 가공 및 시스템 조립 시장에는 수만 량의 통신 장비 부품, 핸드폰 메탈 케이스, 반도체 장비 부품 등을 생산하는 업체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진입 장벽의 요인이 큰 작용을 하였으며, 이로 인해 신규 업체의 시장 진입 위험은 적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규모의 경제라고 하죠. 대규모 시설 자금이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어떤 신규 업체가 이게 부가가치가 낮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진출한다? 그래도 쉽지 않다는 거죠. 왜냐면 그동안에 그 대규모 시설 자금, 그걸 어떻게 서진 시스템을 능가할 만한 자금을 투여할 것인가, 이 신규 업체가 만약 등장이 한다면. 그리고 이제 원가 경쟁력에 대한 확보가 필요하고, 이미 서진 시스템은 전공정 내재화가 되어 있는데, 그리고 그동안의 레퍼런스, 대기업들과의 신뢰, 협력, 이러한 과정을 뚫고 신규 업체가 나도 만들 수 있다고 진출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서진 시스템은 사업 보고서에서 신규 업체 시장 진입 위험은 적을 것으로 판단이 된다고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G는 올해 하반기부터 관련 투자 발생이 예상이 되며 앞으로 2년에서 3년은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그동안 이제 코로나19가 터지고 오프라인 인프라 투자가 조금 미흡했는데 결국에는 할 수밖에 없는, 5G가 설치가 안 되고 투자가 안 되면 뭐 4차 산업이든 메타버스든 뭐 다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결국엔 할 것인데 여기에 대한 수혜도 받을 것이다. 네,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규 사업 중에 뭐 자동차 부품, 전기 자동차 부품, ESS 부품 등이 신규 사업으로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제 전기 자동차 부품, 전기 자동차 연료 전지 케이스 제조, 그리고 이제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케이스. 그러니까 이게 알루미늄이라는 소재가 굉장히 다양하게 쓰인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죠. 과거에는 뭐 스마트폰 케이스 만드는 데 썼다면 지금은 뭐 연료 전지 케이스에도 쓰이고 에너지 저장 장치 케이스에도 쓰이고, 굉장히 전방 산업의 수요처가 확대된다는 것은 결국 기업의 매출이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성장할 수 있다는 말과도 동의어가 될 수 있겠죠. 전기차 배터리 관련 부품의 양산 매출 발생 시점도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이 관련 매출이 9월부터 서서히 나오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삼성 SDI와 진행하는 배터리 케이스 제품은 물론 베트남 빈페스트 신형 전기차 부품 공급이 기대되고 있다. 자동차 부품 소재로서 알루미늄은 국제환경기구의 지속적인 온실가스 배출 감량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친환경차 개발, 차량 경량화의 목적으로 사용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전기차 시대에 첫 번째로 가장 관심을 가졌던 것이 바로 2차 전지 소재, 양극재, 음극재였고, 이제는 제가 이제 관심을 갖는 소재는 알루미늄과 구리입니다. 알루미늄도 앞으로 쓰일 곳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알루미늄과 구리에 대해서 한번 더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알루미늄과 구리가 과연 전기차 시대에 유망하게 쓸 수 있는 소재인가? 미래 자동차의 경량화 노력은 지금보다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쵸? 그리고 이에 따라 자동차용 알루미늄 수요는 2025년까지 연평균 8.2%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ESS 부품이 이 서진 시스템의 가장 큰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기존 국내 고객 이외에 북미 및 유럽향 공급 업체를 확보하면서 관련 매출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에릭슨, 후지츠 등과의 신규 매출이 발생하면서 국내외 글로벌 통신 장비 기업들의 핵심 위탁 생산 파트너로 자리매김 중에 있습니다. 글로벌 1등 ESS 업체이자 동사의 핵심 거래처로 떠오른 플루언스 에너지는 글로벌 ESS 시장 성장에 발맞춰 공격적인 마케팅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서진 시스템의 ESS 부분 매출이 또 한 번 레벨업 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에너지 저장 장치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에너지 수급 체계 구축의 효과적인 수단이며 막대한 시장 잠재력이 예상되는 신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기업들 사업 보고서에서 이제 신규 사업 진출, 그리고 그 신규 사업이 속한 산업을 얘기할 때 막대한 시장 잠재력이라는 표현을 잘 안 쓰거든요. 왜냐하면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업 보고서에 막대한 시장 잠재력이라고 썼다는 것은 이 ESS 사업의 확신을 갖고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였습니다. SNE 리서치 자료에 따르면 글로벌 에너지 저장 장치 시장은 2015년 1.2 기가와이트에서 2022년 9.2 기가와이트로 연평균 50.3%씩 성장할 전망입니다. 여러분, 연평균 50.3%면 이거 엄청난 고성장이거든요. 2차 전지 성장률이 연평균 35%입니다. 2025년도까지. 근데 지금 ESS 저장 장치는 연평균 50.3%씩 성장할 전망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서진 시스템이 이게 새로운 신성장 동력으로 발돋움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산업부 주도의 대대적인 에너지 저장 장치 투자 촉진.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이제 밀어줄 것이다. ESS 저장 전력의 전력 시장 거래 허용 제도도 진행되어 향후 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이 된다. 그러한 의견이고요.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 그러니까 앞으로 꾸준히 성장할 것이다. 글로벌도 이렇게 성장하고 2022년부터 2025년도까지도 굉장히 큰 폭으로 시장 규모가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서진 시스템이라는 기업을 볼 때는 이 ESS를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다. 과거에는 휴대폰 케이스 제조하는 회사, 그리고 5G 관련주 이렇게 이제 인식을 했다면, 앞으로는 ESS 하면 서진 시스템이 떠오를 정도. 그리고 5G나 휴대폰 케이스 이러한 것들은 그냥 덤으로 얹혀지는 그러한 기업으로 포지셔닝이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통신 분야는 이제 올해는 다소 아쉬웠던 통신 장비 투자. 그러나 이제 영원히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고,
2022년도에는 전방위적인 투자 회복이 기대가 된다. 그래서 이제 정말 내년도에는 5G 관련된 종목들을 다시 한번 봐야 된다. 미워도 다시 한번 봐야 된다. 삼성전자 외 글로벌 고객사 추가 시 큰 폭의 외형 성장을 전망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서진 시스템이 그동안 이제 삼성전자와 파트너십을 강하게 형성하고 있었는데 삼성전자 이외의 고객사를 만약 확보하게 된다면 당연히 큰 폭의 외형 성장을 기대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세계 5G 시장 규모 추이를 보면 앞으로 2025년도까지 이렇게 성장을 합니다. 올해는 뭐 주가는 부진하였죠. 그러나 이러한 성장 시장 규모 추이가 꺾이진 않는다. 이러한 흐름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적인 흐름이다.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 5G 수주가 과연 언제부터 본격화될 것인가? 그거는 뭐 저도 알 수 없는 부분이나 언젠가는 될 것이다. 그 언젠가를 위해 투자자는 기다릴 뿐이죠. 반드시 올 미래라면. 그래서 이제 통신 장비도 이제 서진 시스템이 하는 이유가 이제 알루미늄 소재가 이제 여기에 쓰이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폰 부품을 보시면 당사는 글로벌 스마트폰 점유율 1위 업체인 삼성전자에게 핸드폰 메탈 케이스 임가공 용역을 제공하고 있다. 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용 단말기, 화면이 접히는 폴더블 폰 등 새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폰이 출시되면서 판매 증가율이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SA는 세계 스마트폰 시장 성장률이 2019년 3.5%, 2020년 4.4%, 2021년 4.9%, 2022년 5.6%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으며 2023년에는 4.1% 출하량은 18억 6,040만 대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함께 5G 도입을 서두르고 있는 국가로는 미국, 중국, 일본 등이 꼽히고 있으며 한국 도입률은 2021년에는 21.3%, 2022년에는 33.6%, 2023년에는 44.6%로 1년마다 10%포인트가량씩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알루미늄 메탈 케이스 산업은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알루미늄 합금 케이스 산업은 스마트폰의 채용률이 높아지면서 역시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이 된다. 그리고 이제는 또 노트북 케이스로도 제품 라인업을 확대하고 있다고 하네요. 와, 이 알루미늄이 무슨 뭐 아메바도 아니고 계속해서 산업을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반도체 장비 삼성전자를 필두로 D램의 20나노미터 공정 투자가 활발히 진행되는 한편 삼성전자 평택 신규 투자 및 SK하이닉스의 3D 낸드 관련 투자가 장치 수요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 가정용품은 뭐 미국 대형마트에 한 가정용품이 공급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가정용품에도 알루미늄이 많이 쓰이죠. 품목 다양화 및 고객 다변화가 추진되고 있다. 지난달 체결된 컨테이너 사업 MOU를 통해 2022년 사업이 본격화될 경우 기타 부분 매출도 크게 성장할 전망이다. 그러니까 기타 부분 아까 매출 비중이 높았잖아요. 여기에 이제 컨테이너 사업도 추가가 된다라는 말이죠. 자, 그럼 이제 실적을 보시면 3분기 실적이 매출액은 전년 동기 100% 정도 증가를 하였고 나머지 모두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하였다. 그래서 올해도 기저효과에 따른 큰 폭의 성장. 기저효과 맞네요. 네, 작년도 영업이익을 보니까. 근데 이제 내년도 진짜 내년도가 제대로 된 성장을 보일 것이다. 이제 업계에서는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진 시스템 분기 실적을 보시면 올해 뭐 완연히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분기 실적이. 그리고 이제 연간 실적을 보시면 작년에 처음으로 매출액이 이제 꺾였는데 뭐 매출액이 거의 안 꺾이는 모습이죠. 계속 성장하는 모습인데 작년에 좀 이례적인 실적 부진을 겪었었고 내년도 실적이 대박이네요. 네. 내년도 실적을 바라고 만약에 이 기업에 투자를 하겠다고 결심을 한다면 내년도 실적을 바라보고 투자를 하면 되겠네요. 주당 순이익 3분기부터 이제 완전히 회복되는 모습이죠. 2분기까지 부진했는데 그러면 이제 주가의 추세도 바뀔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연간 주당 순이익을 보시면 2021년부터 2023년도까지 연평균 59%의 놀라운 성장률이 예상이 됩니다. 허허, 이런 59%면 에코프로비엠보다 살짝 낮은 성장률이거든요. 대단하네요. 대단한 성장률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매출액 추이 전망을 보시면 2022년도 키높이가 완전히 다르죠. 과연 이 실적이 나올 것인지, 이 실적이 나온다는 것에 배팅을 할 것인지 그러한 부분을 이제 투자자들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밸류에이션 분석이 이제 가장 까다로운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기업의 체질, 사업 구조가 변화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과거 밸류에이션을 주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과거 이제 휴대폰 케이스나 만들 때는 PER이 이제 8.8배 정도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기업을
PER 8.8배를 주는 게 맞냐? 아유, 그럴 수는 없죠. 절대 그럴 수는 없습니다. 지금 상황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업계에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적정 주가 잡기가 상당히 까다로운데, 저는 그냥 올해 2021년 추정 PER 12월 30일 기준 추정 PER이 지금 15.6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그냥 가치대로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15배를 적정 PER로 보고 적정 주가를 계산을 해보면 내년도 약 80%의 기대 수익률이 존재를 한다, 그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서진 시스템을 지금부터 1년 내지 2년을 보유했을 때 과연 손해를 볼 수 있을까? 예,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사업 분석, 기업 분석 해보니까. 그리고 또 좋은 게 올해 주가가 안 올랐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실적 성장이 기대가 되고, 그래서 이제 내년도를 타깃으로 투자를 한다면 괜찮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소한 이 정도의 기업 분석, 비즈니스 분석을 하신 다음에 이러한 기업들로만, 왜냐면 또 서진 시스템만 몰빵을 치면 이 주식 투자는 기본적으로 불확실성을 떠안고 투자를 하는 것인데, 이 기업이 잘못되면 내 주식 투자도 완전히 잘못되는 거잖아요. 네,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러한 서진 시스템 같은 이러한 기업들로 골고루 분산을 해서 투자하면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아무리 재수가 없어도 이러한 기업들만 투자를 하는데 다 실패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주식 투자를 하면 마음도 편하고 내 할 일도 하면서 기다리면서 좀 여유롭게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뭐 동의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투자를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투자를 할 것이고, 그래서 뭐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어떠한 내가 철학을 갖고 원칙을 갖고 마인드를 정립하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